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주기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영양 넘치는 식사. 물론 다 중요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자 수많은 질병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이것. 바로 숨쉬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숨을 쉬는 것이 너무도 당연해서 이 행동이 얼마나 몸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숨쉬기만 제대로 해도 면역력을 높이고 감기부터 폐렴까지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편강 도서출판의 깨끗한 폐의 기적에서는 올바른 호흡을 통해 폐를 맑고 깨끗하게 하는 방법과 맑은 폐의 여러 이점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만드는 지식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매일 새벽 나는 집 근처 수리산에 오른다. 전염병이 전 세계에 창궐하여 인류의 생명을 위협할 때도 인간의 끝없는 욕심으로 세계 곳곳에 무자비한 개발과 전쟁의 포화가 끊이지 않을 때에도 나의 발걸음은 늘 숲을 향해 왔다. 그곳에는 나보다 훨씬 키가 크고 오래 산 나무들이 맑은 산소를 내뿜으며 말없이 세상을 굽어보고 있다. 나의 날숨으로 빠져나간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신 식물들은 광합성을 통해 맑고 깨끗한 산소로 정화하여 돌려주고 나의 들숨은 신선한 산소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신다. 맑게 씻긴 머리와 상쾌해진 몸, 깊고 편안해진 숨결 따라 마음도 평온하고 넉넉해진다. 어느새 나무와 나는 생명의 호흡을 주고받는 형제가 된다. 나에게 하루를 숲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커다란 축복이자 선물이다. 모든 인위를 거부하고 청정한 대기와 싱싱하게 돋아나는 풀잎은 인류에게 자연 치유만이 진정한 치료의 기림을 역설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도시의 빌딩 숲에서 각종 배기가스와 미세먼지를 마시며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은 면역력이 자라날 겨를이 없다. 자연과 멀어질수록 스트레스와 우울증, 공격적 성향은 강해지고 자가 치유력은 급격히 떨어진다. 이런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인간의 생명의 공기보다 더 필수적인 것은 없다. 특히나 3분만 숨을 못 쉬어도 목숨을 잃게 되는 인간에게 오염된 공기는 치명적이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매년 전 세계 700만 명이 조기 사망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늘 시간에 쫓기며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은 이를 근본 치유, 자연 치유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증상을 억누르는 진통, 진정, 항생, 소염제에 의지하여 더욱 인체의 면역력을 떨어뜨려 치료를 어렵게 하는 악순환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러한 현대의학의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치료는 도구로 면역 시스템을 파괴하여 내 몸 스스로 자연 치유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악독한 처방이다. 그렇다면 대안이 있는가? 물론 있다. 인간의 생로병사를 관장하는 호흡 속에 면역력을 깨우는 자연 치유의 기적이 숨어 있다. 이는 막연한 추측이나 상상이 아니라 필자가 50여 년에 걸쳐 19만 7천여 명을 치료하는 동안 체험한 임상 데이터가 한결같이 증명하는 바다. 몸과 마음을 조화롭고 건강하게 가꾸는 비결, 그 핵심에 호흡기의 중심, 폐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청폐 비법이 숨어 있다.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장 많이 하는 운동은 무엇일까? 바로 숨쉬기 운동이다. 우리는 의식을 하든 하지 않든 매 순간 숨을 쉬고 있다. 건강한 성인은 1분에 약 15에서 18번, 하루에 2만 번 이상 숨을 쉰다. 만일 80년 넘게 산다면 대략 6억 번 이상 숨을 쉬는 셈이다. 호흡기의 기능은 성장하면서 점차 향상되는데 여성은 10대 후반의 기능이 가장 좋아지지만
남성은 20대 초반에 최고조가 된 뒤 이후부터 서서히 감퇴한다. 남성의 경우 매년 폐활량이 1%씩 감소해 75세가 되면 30대 폐활량의 45%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공기 흡입량이 적어져 호흡 기능이 감퇴하고 호흡기 질환이 증가할 수 있다. 특히 각종 폐질환이 있다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호흡하는 비노흡 증상을 보일 수 있으므로 평소 폐활량을 늘리고 폐기능을 활성화하는 등산 등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 인간의 모든 병도 사실은 깨끗하지 못한 폐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대부분 오염물질,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공기를 타고 코를 통해 기도로 잠입하기 때문이다. 병균들에게 우리 몸은 자손만대의 먹거리인데 침투하기 가장 좋은 곳이 숨길이다 보니 호흡기야말로 항시적군의 침투에 비상경계 태세를 늦추어선 안 되는 최전방 방어선이다. 만일 면역력의 핵심, 폐가 깨끗하다면 호흡기를 통해 들어온 산소를 여러 기관으로 운반하는 24조 개의 적혈구 또는 폐포의 모세혈관에서 맑고 깨끗한 산소를 받아갈 것이다. 심장으로 들어간 적혈구가 혈액순환으로 전신에 있는 100조 개의 조직 세포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면 당연히 신선한 에너지를 생산해 신진대사가 원활해져 몸이 가볍고 피곤하지 않으며 기운이 솟아날 것이다. 또한 깨끗한 폐에 백혈구가 찾아오면 면역 식별 능력을 회복한 백혈구가 감기 바이러스는 물론 독감 바이러스 모두를 식별하고 수십 가지가 넘는 폐렴구균 모두를 막아내 내 몸을 철통같이 지켜낼 것이다. 그러나 폐가 계속 더러워지고 있는데도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청소하지 않으면 각종 오염물질로 더러워진 폐는 이제 더 이상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더러운 폐에 적혈구가 찾아오면 더러운 산소를 받아가고 이를 공급받은 세포는 에너지를 제대로 만들지 못해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하고 당연히 몸이 무겁고 피곤해진다. 세포가 생명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산소와 영양소인데 영양소는 일시적으로 공급이 중단되어도 생명에 지장이 없지만 산소는 잠시라도 공급이 중단되면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고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못해 괴사가 발생할 것이다. 특히 뇌는 산소 공급이 끊어지면 곧바로 활동이 중단되고 그 상태가 30초간 지속되면 뇌세포가 파괴되기 시작해 2에서 3분이 지나면 재생불능 세포가 나타날 것이다. 이처럼 질병이란 생명의 전당인 폐가 더러워져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 것이다. 인간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숨을 쉬게 되고 자연스럽게 폐 속에 먼지가 쌓이게 된다. 먼지가 쌓이는 동안 조그마했던 아기가 성체에 이르게 되지만 성인이 된 뒤에도 계속해서 청소하지 못하고 폐 속에 쓰레기가 쌓이면 폐세포가 망가져 온갖 통증과 질병이 찾아오게 된다. 하나의 질병은 여러 개의 질병으로 확산되고 질병이 무거워 쓰러지면 생명은 끝이 나는 것이다. 늙는다는 것도 다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늙어간다는 것을 막연히 70이 되고 80이 되면 나도 늙어서 살 날이 머지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늙어간다는 것은 나이가 많아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쓰레기가 쌓여가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까 올 때는 순서 있으나 갈 때는 순서 없고 다만 쓰레기가 많이 쌓인 사람이 빨리 가는 것이다. 즉, 몸속에 쌓인 쓰레기를 버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젊어질 수 있다. 폐 기능 강화로 면역력을 높이면 각종 병원균, 독소, 노폐물 등을 수시로 청소하고 배출하여 피부는 맑고 깨끗해지며 온몸이 가볍고 피곤하지 않게 된다. 온갖 통증과 질병이 사라지고 오장이 순항하여 99세까지 팔팔하게 사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것이다. 그동안 인류는 폐를 깨끗이 청소하는 비법을 몰랐기 때문에
폐가 더러워지면서 인간에게 찾아오는 생로병사의 비극을 탈출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청폐 비법을 알게 된 순간부터 인간의 건강 수명은 빠르게 연장될 것이다. 병이란 살아있는 생명 속에 있고 바로 숨 속에 병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더러워진 폐를 깨끗이 씻어내 맑은 숨을 쉬는 것. 이것이 질병을 근본적으로 호전시키는 아주 중요한 원리이다. 폐를 깨끗이 청소해 면역력이 활성화되면 있는 병 사라지고 오던 병 돌아가 누구나 건강 100세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명심하라. 병은 약이나 의사에 의해 낫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가지고 있는 자연 치유력에 의해 낫는 것이다. 우리 몸은 선천적으로 훌륭한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고 자연 치유력을 회복해 근본 치유를 돕는 것은 인공적인 합성약이 아니라 깨끗한 공기와 물, 신선한 채소와 과일, 도정이 덜 된 곡물 등 가장 자연에 가까운 음식물이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폐 건강 지키는 5가지 으뜸 호흡법. 첫째, 공기가 맑은 곳에서 땀이 충분히 날 정도로 운동합니다. 숨을 헐떡이며 산에 오르는 것이 가장 좋고 여의치 않으면 나무가 많은 공원도 괜찮습니다. 의식적으로 허파 속에 공기가 많이 드나들도록 숨을 쉽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되도록 골치 아픈 문제는 접어두고 기쁜 마음으로 운동에 전념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가슴으로 하는 흉식호흡이 아니라 배로 하는 복식호흡을 합니다. 복식호흡의 요령은 목과 어깨에 힘을 빼고 몸을 편안하게 유지한 상태로 숨을 들이마실 때는 배를 내밀면서 코로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2에서 3초 정도 숨을 멈춘 뒤 내쉴 때는 서서히 배가 들어가게 하면서 입으로 내쉽니다. 훈련이 어느 정도 되면 숨을 멈출 때 항문도 같이 조여주고 멈추는 시간도 점점 늘려봅니다. 하루 3회 10분 이상 꾸준히 시행하면 폐에 신선한 공기가 들어가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횡격막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위장을 자극해 위를 강하게 하며 몸 안의 냉기를 없애 원활한 피돌기도 촉진합니다. 셋째, 의도적으로 수련해야 하는 복식호흡을 실천하기 어렵다면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는 심호흡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심호흡을 하면 호흡근과 횡격막이 수축했다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범위가 넓어지는데 이 과정을 규칙적으로 반복해주면 호흡근과 횡격막의 움직이 유연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몸속의 공간을 조금만 더 늘려줘도 체내에 들어오는 공기량은 훨씬 많아집니다. 또한 횡격막이 부드럽게 잘 움직이면 주변의 부교감신경, 수용체들을 자극해 스트레스 해소와 소화작용에도 좋습니다. 넷째, 호흡할 때는 숨을 충분히 들이마시는 것만큼이나 의식적으로 끝까지 내뱉는 것도 중요합니다. 충분한 양을 들이마시고 최대한 노폐물을 없앤다는 생각으로 가늘고 길게 후 내뱉어줍니다. 이때 두 팔을 45도 방향으로 뻗고 숨을 들이마실 때는 팔을 약간 바깥쪽으로 돌려주면 몸이 자연스럽게 펴지면서 공기가 몸속으로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숨을 내쉴 때는 팔을 안쪽으로 돌리고 몸을 살짝 숙여줍니다. 이처럼 공기가 최대한 잘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작을 날마다 연습하면 올바른 호흡 습관을 들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호흡할 때는 폐를 넘어서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길을 상상하며 숨을 쉽니다. 또한 몸은 마음을 따라가므로 머릿속을 괴롭히는 온갖 상념을 벗어던지고 좋은 기분으로 숨을 쉽니다. 깊은 호흡이 마음을 평온하고 느긋하게 해줄 것입니다.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흙에서 자란 식물과 그 식물을 먹고 자란 동물들을 먹고 삽니다. 결국 모두 땅의 기운을 얻어 생명을 영위하며 그 생명을 지탱하는 핵심의 비결은 바로 건강한 숨결에 있습니다.
대기에 가득한 생의 기운을 호흡을 통해 폐부 깊숙이 채우고 비우기를 반복하면서 생기발랄한 삶을 영위해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 폐의 기적에서는 영상 내용 외에도 감기, 폐렴, 암 등 다양한 질병에 대한 폐의 기능과 예방법, 치료법 등이 나와 있으니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책을 통해 해결해드리는 책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주기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영양 넘치는 식사. 물론 다 중요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자 수많은 질병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이것. 바로 숨쉬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숨을 쉬는 것이 너무도 당연해서 이 행동이 얼마나 몸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숨쉬기만 제대로 해도 면역력을 높이고 감기부터 폐렴까지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편강도서출판의 깨끗한 폐의 기적에서는 올바른 호흡을 통해 폐를 맑고 깨끗하게 하는 방법과 맑은 폐의 여러 이점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만드는 지식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매일 새벽 나는 집 근처 수리산에 오른다. 전염병이 전 세계에 창궐하여 인류의 생명을 위협할 때도 인간의 끝없는 욕심으로 세계 곳곳에 무자비한 개발과 전쟁의 포화가 끊이지 않을 때에도 나의 발걸음은 늘 숲을 향해 왔다. 그곳에는 나보다 훨씬 키가 크고 오래 산 나무들이 맑은 산소를 내뿜으며 말없이 세상을 굽어보고 있다. 나의 날숨으로 빠져나간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신 식물들은 광합성을 통해 맑고 깨끗한 산소로 정화하여 돌려주고 나의 들숨은 신선한 산소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신다. 맑게 씻긴 머리와 상쾌해진 몸, 깊고 편안해진 숨결 따라 마음도 평온하고 넉넉해진다. 어느새 나무와 나는 생명의 호흡을 주고받는 형제가 된다. 나에게 하루를 숲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커다란 축복이자 선물이다. 모든 인위를 거부하고 청정한 대기와 싱싱하게 돋아나는 풀잎은 인류에게 자연 치유만이 진정한 치료의 기림을 역설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도시의 빌딩 숲에서 각종 배기가스와 미세먼지를 마시며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은 면역력이 자라날 겨를이 없다. 자연과 멀어질수록 스트레스와 우울증, 공격적 성향은 강해지고 자가 치유력은 급격히 떨어진다. 이런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인간의 생명의 공기보다 더 필수적인 것은 없다. 특히나 3분만 숨을 못 쉬어도 목숨을 잃게 되는 인간에게 오염된 공기는 치명적이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매년 전 세계 700만 명이 조기 사망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늘 시간에 쫓기며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은 이를 근본 치유, 자연 치유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증상을 억누르는 진통, 진정, 항생, 소염제에 의지하여 더욱 인체의 면역력을 떨어뜨려 치료를 어렵게 하는 악순환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러한 현대의학의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치료는 도구로 면역 시스템을 파괴하여 내 몸 스스로 자연 치유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악독한 처방이다. 그렇다면 대안이 있는가? 물론 있다. 인간의 생로병사를 관장하는 호흡 속에 면역력을 깨우는 자연 치유의 기적이 숨어 있다. 이는 막연한 추측이나 상상이 아니라 필자가 50여 년에 걸쳐 19만 7천여 명을 치료하는 동안 체험한 임상 데이터가 한결같이 증명하는 바다. 몸과 마음을 조화롭고 건강하게 가꾸는 비결, 그 핵심의 호흡기의 중심, 폐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청폐 비법이 숨어 있다.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장 많이 하는 운동은 무엇일까? 바로 숨쉬기 운동이다.
우리는 의식을 하든 하지 않든 매 순간 숨을 쉬고 있다. 건강한 성인은 1분에 약 15에서 18번, 하루에 2만 번 이상 숨을 쉰다. 만일 80년 넘게 산다면 대략 6억 번 이상 숨을 쉬는 셈이다. 호흡기의 기능은 성장하면서 점차 향상되는데 여성은 10대 후반의 기능이 가장 좋아지지만 남성은 20대 초반에 최고조가 된 뒤 이후부터 서서히 감퇴한다. 남성의 경우 매년 폐활량이 1%씩 감소해 75세가 되면 30대 폐활량의 45%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공기 흡입량이 적어져 호흡 기능이 감퇴하고 호흡기 질환이 증가할 수 있다. 특히 각종 폐질환이 있다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호흡하는 비노흡 증상을 보일 수 있으므로 평소 폐활량을 늘리고 폐기능을 활성화하는 등산 등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 인간의 모든 병도 사실은 깨끗하지 못한 폐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대부분 오염물질,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공기를 타고 코를 통해 기도로 잠입하기 때문이다. 병균들에게 우리 몸은 자손만대의 먹거리인데 침투하기 가장 좋은 곳이 숨길이다 보니 호흡기야말로 항시적군의 침투에 비상경계 태세를 늦추어선 안 되는 최전방 방어선이다. 만일 면역력의 핵심, 폐가 깨끗하다면 호흡기를 통해 들어온 산소를 여러 기관으로 운반하는 24조 개의 적혈구 또는 폐포의 모세혈관에서 맑고 깨끗한 산소를 받아갈 것이다. 심장으로 들어간 적혈구가 혈액순환으로 전신에 있는 100조 개의 조직 세포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면 당연히 신선한 에너지를 생산해 신진대사가 원활해져 몸이 가볍고 피곤하지 않으며 기운이 솟아날 것이다. 또한 깨끗한 폐의 백혈구가 찾아오면 면역 식별 능력을 회복한 백혈구가 감기 바이러스는 물론 독감 바이러스 모두를 식별하고 수십 가지가 넘는 폐렴구균 모두를 막아내 내 몸을 철통같이 지켜낼 것이다. 그러나 폐가 계속 더러워지고 있는데도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청소하지 않으면 각종 오염물질로 더러워진 폐는 이제 더 이상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더러운 폐에 적혈구가 찾아오면 더러운 산소를 받아가고 이를 공급받은 세포는 에너지를 제대로 만들지 못해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하고 당연히 몸이 무겁고 피곤해진다. 세포가 생명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산소와 영양소인데 영양소는 일시적으로 공급이 중단되어도 생명에 지장이 없지만 산소는 잠시라도 공급이 중단되면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고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못해 괴사가 발생할 것이다. 특히 뇌는 산소 공급이 끊어지면 곧바로 활동이 중단되고 그 상태가 30초간 지속되면 뇌세포가 파괴되기 시작해 2에서 3분이 지나면 재생불능 세포가 나타날 것이다. 이처럼 질병이란 생명의 전당인 폐가 더러워져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 것이다. 인간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숨을 쉬게 되고 자연스럽게 폐 속에 먼지가 쌓이게 된다. 먼지가 쌓이는 동안 조그마했던 아기가 성체에 이르게 되지만 성인이 된 뒤에도 계속해서 청소하지 못하고 폐 속에 쓰레기가 쌓이면 폐세포가 망가져 온갖 통증과 질병이 찾아오게 된다. 하나의 질병은 여러 개의 질병으로 확산되고 질병이 무거워 쓰러지면 생명은 끝이 나는 것이다. 늙는다는 것도 다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늙어간다는 것을 막연히 70이 되고 80이 되면 나도 늙어서 살 날이 머지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늙어간다는 것은 나이가 많아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쓰레기가 쌓여가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까 올 때는 순서 있으나 갈 때는 순서 없고 다만 쓰레기가 많이 쌓인 사람이 빨리 가는 것이다. 즉, 몸속에 쌓인 쓰레기를 버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젊어질 수 있다. 폐 기능 강화로 면역력을 높이면 각종 병원균, 독소,
노폐물 등을 수시로 청소하고 배출하여 피부는 맑고 깨끗해지며 온몸이 가볍고 피곤하지 않게 된다. 온갖 통증과 질병이 사라지고 오장이 순항하여 99세까지 팔팔하게 사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것이다. 그동안 인류는 폐를 깨끗이 청소하는 비법을 몰랐기 때문에 폐가 더러워지면서 인간에게 찾아오는 생로병사의 비극을 탈출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청폐 비법을 알게 된 순간부터 인간의 건강 수명은 빠르게 연장될 것이다. 병이란 살아있는 생명 속에 있고 바로 숨 속에 병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더러워진 폐를 깨끗이 씻어내 맑은 숨을 쉬는 것. 이것이 질병을 근본적으로 호전시키는 아주 중요한 원리이다. 폐를 깨끗이 청소해 면역력이 활성화되면 있는 병 사라지고 오던 병 돌아가 누구나 건강 100세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명심하라. 병은 약이나 의사에 의해 낫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가지고 있는 자연 치유력에 의해 낫는 것이다. 우리 몸은 선천적으로 훌륭한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고 자연 치유력을 회복해 근본 치유를 돕는 것은 인공적인 합성약이 아니라 깨끗한 공기와 물, 신선한 채소와 과일, 도정이 덜 된 곡물 등 가장 자연에 가까운 음식물이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폐 건강 지키는 5가지 으뜸 호흡법. 첫째, 공기가 맑은 곳에서 땀이 충분히 날 정도로 운동합니다. 숨을 헐떡이며 산에 오르는 것이 가장 좋고 여의치 않으면 나무가 많은 공원도 괜찮습니다. 의식적으로 허파 속에 공기가 많이 드나들도록 숨을 쉽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되도록 골치 아픈 문제는 접어두고 기쁜 마음으로 운동에 전념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가슴으로 하는 흉식호흡이 아니라 배로 하는 복식호흡을 합니다. 복식호흡의 요령은 목과 어깨에 힘을 빼고 몸을 편안하게 유지한 상태로 숨을 들이마실 때는 배를 내밀면서 코로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2에서 3초 정도 숨을 멈춘 뒤 내쉴 때는 서서히 배가 들어가게 하면서 입으로 내쉽니다. 훈련이 어느 정도 되면 숨을 멈출 때 항문도 같이 조여주고 멈추는 시간도 점점 늘려봅니다. 하루 3회 10분 이상 꾸준히 시행하면 폐에 신선한 공기가 들어가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횡격막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위장을 자극해 위를 강하게 하며 몸 안의 냉기를 없애 원활한 피돌기도 촉진합니다. 셋째, 의도적으로 수련해야 하는 복식호흡을 실천하기 어렵다면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는 심호흡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심호흡을 하면 호흡근과 횡격막이 수축했다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범위가 넓어지는데 이 과정을 규칙적으로 반복해주면 호흡근과 횡격막의 움직이 유연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몸속의 공간을 조금만 더 늘려줘도 체내에 들어오는 공기량은 훨씬 많아집니다. 또한 횡격막이 부드럽게 잘 움직이면 주변의 부교감신경, 수용체들을 자극해 스트레스 해소와 소화작용에도 좋습니다. 넷째, 호흡할 때는 숨을 충분히 들이마시는 것만큼이나 의식적으로 끝까지 내뱉는 것도 중요합니다. 충분한 양을 들이마시고 최대한 노폐물을 없앤다는 생각으로 가늘고 길게 후 내뱉어줍니다. 이때 두 팔을 45도 방향으로 뻗고 숨을 들이마실 때는 팔을 약간 바깥쪽으로 돌려주면 몸이 자연스럽게 펴지면서 공기가 몸속으로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숨을 내쉴 때는 팔을 안쪽으로 돌리고 몸을 살짝 숙여줍니다. 이처럼 공기가 최대한 잘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작을 날마다 연습하면 올바른 호흡 습관을 들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호흡할 때는 폐를 넘어서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길을 상상하며 숨을 쉽니다. 또한 몸은 마음을 따라가므로 머릿속을 괴롭히는 온갖 상념을 벗어던지고 좋은 기분으로 숨을 쉽니다.
깊은 호흡이 마음을 평온하고 느긋하게 해줄 것입니다.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흙에서 자란 식물과 그 식물을 먹고 자란 동물들을 먹고 삽니다. 결국 모두 땅의 기운을 얻어 생명을 영위하며 그 생명을 지탱하는 핵심의 비결은 바로 건강한 숨결에 있습니다. 대기에 가득한 생의 기운을 호흡을 통해 폐부 깊숙이 채우고 비우기를 반복하면서 생기발랄한 삶을 영위해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 폐의 기적에서는 영상 내용 외에도 감기, 폐렴, 암 등 다양한 질병에 대한 폐의 기능과 예방법, 치료법 등이 나와 있으니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책을 통해 해결해드리는 책사람이었습니다.